지금이 중국 빅테크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큰손들은 중국 빅테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 TV입니다. 중국 증시는 이번 주 약 2년 만에 최악의 실물 경제 지표가 예고된 가운데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주저앉았지만 중국 증시는 나홀로 선방하며 시원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간 중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른 날은 왜 올랐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어떤 호재와 악재, 재료가 있었는지 중국 경제 상황까지 정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중에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카테고리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4월 소비 등 실물 경제 지표 충격과 정책 금리 동결 실망감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장기화로 소비와 생산이 직격탄을 입으면서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된 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 초창기 후베이성 우한 사태 때인 2020년 3월 마이너스 15.8% 이후 최대 낙폭으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 생산도 2.9% 감소했고 이 역시 202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 악화 속 고용 시장도 얼어붙었는데요. 4월 도시 실업률은 6.6%로 2020년 3월 6.2%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미 중국이 설정한 실업률 관리 목표치인 5.5%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 속에 전국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이어져 경제 활동이 멈춰선 데 따른 결과인데요. 이날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음에도 정책 금리는 동결되어 시장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MLF를 통해 1000억 위안, 약 1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입찰 금리를 기존 2.85%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전날 급락을 딛고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날 글로벌 IB가 중국 빅테크의 주가 목표치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3월 매도 의견을 냈던 중국 빅테크 주식들의 목표 주가를 2달 만에 대거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 빅테크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온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 유입된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인데요. 이게 59억 6천만 위안, 약 1조 1223억 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상하이 종합 0.25, 선전 성분 0.20, 창업한 0.16% 하락했고 이날 외국인 자금도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상하이 종합은 개장 후에 하락 곡선을 계속 그리다가 장 막판에 반등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종목 등을 끌어올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남국부동산 002305 그리고 텐진 송강 600225 이들 등 부동산 관련주가 이날 상한가를 찍어 거래가 장중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4% 인하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입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51억
2,500만 위안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지원 기대로 매수가 선행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전 거래일보다 1.6% 상승했는데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전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한 후에 내려갔다가 오후장부터 힘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인민은행이 LPR을 인하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인데요.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 5년물 LPR을 기존 4.6%에서 4.45%로 0.15%포인트 인하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5년물 LPR 금리를 내린 건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인하 폭도 최대 폭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외국인 자금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 유입된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이 142억 3,6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50여 위안 정도 유입되면 증시의 호재로 영향을 좀 준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은 일반적인 유입액보다 약 한 3배 정도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자금이 182억 2,400만 위안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 자금 순 유입액이 142억 3,600만 위안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간 흐름을 보면 수요일 초반 바닥에서 금요일 오후 뭔가 이쪽에 날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중국 증시가 힘있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가 되었던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지금이 중국 빅테크 대형 기술 기업인데요. 저가 매수 적기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최근 중국 빅테크의 주가 목표치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텐센트의 주가 목표치를 265 홍콩달러에서 470 홍콩달러로 매우 높게 올려 잡았는데요. 알리바바의 미국과 홍콩 주가도 각각 130달러, 그리고 130 홍콩달러로 기존보다 2배가량 높게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핀두어더, 징둥 등 중국 빅테크의 주가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빅테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고 지난해부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악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류허 중국 부총리가 규제와 압박을 끝낸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중국 당국의 시장 달래기 이후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빅테크 규제를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도 빅테크의 매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기여했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대책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글로벌 큰손들이 발빠르게 미국 증시에서 상장 중인 빅테크 지분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올해 1분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테슬라의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 빅테크 테마주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증권 매체는 최근 브리지워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1분기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 빅테크 테마주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알리바바 주식 321만 주를 추가 매입했는데요. 브리지워터의 상위 10대 투자 종목 가운데 알리바바의 비중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중국 빅테크 주가가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중국 기업에 타격을 주면서
중국 일부 빅테크 기업의 2분기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 정보통신 공룡 텐센트는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텐센트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와 당국의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1분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텐센트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2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줄어든 234억 1천만 위안, 그러니까 약 4조 4,144억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텐센트가 상장한 이래 약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매출이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된 이유로 분석됐는데요. 올해 1분기 온라인 광고 부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요. 또 본토 게임 시장 매출이 둔화된 점도 실적을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텐센트 게임 매출은 436억 위안으로 이 중 해외 게임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지만 중국 본토 시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줄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 셧다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물 대출 우대금리 LPR을 4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1년물 LPR은 동결했습니다. 금요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 5년물 LPR을 기존 4.6%에서 4.45%로 0.15%포인트 인하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5년물 LPR 금리를 내린 건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1년물은 시장 예상을 깨고 전달과 같은 3.75%로 집계됐다고 인민은행이 공고했습니다. LPR은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로 중국 정부는 전 금융기관이 LPR을 대출 업무의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이 LPR 금리, 특히 5년물 LPR을 인하한 것은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5년물 LPR 금리 인하는 사회 융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 경색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사실 시장은 이달 MLF 금리가 동결됐지만 LPR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MLF 금리 인하 없이 LPR을 곧바로 내린 전례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시중 금리가 대폭 낮아진 상황에 더해서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를 하락을 적극 유도하고 있었다는 이유인데요. 다만 이달에는 1년물 LPR만 인하하고 5년물 LPR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컸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컸는데요. 그만큼 중국 당국이 부동산과 가계 중장기 대출 촉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신호는 이미 각종 통계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가 부진하면서 주택 대출이 저조했고요. 실제 4월 신규 가계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70억 위안 줄었습니다. 특히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605억 위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 들어서만 80개 주요 도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비중 인하, 구매 제한령 완화 등 다양한 수요 진작 조치를 내놓으며 시장 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상하이 등 주요 동시에 봉쇄령이 확산되며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해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문턱을 한층 더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여객기 탑승 일주일 전부터 진행하는 자가 건강 모니터링 절차를 없애고 기존 여객 탑승 7일 전 PCR 검사도 2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상하이, 샤먼, 광저우 등 8개 도시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을 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기조 방역으로 외국과 교류 단절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실제 올 들어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하늘길은 거의 닫혀서 사실상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거의 단절됐는데요. 주중 대사관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18편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또 지역별로 단체 여행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 따르면 산동성 문화관광청은 18일부터 위험 지역을 제외한 단체 여행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이 시작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어서 향후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가장 큰 악재로 떠오른 코로나 재확산이 점점 소멸되며 모든 영역에서 맑은 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중국 증시와 중국 경제를 잘 정리해서 주말 특집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